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유지윤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수는 좋지가 못했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는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도 689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3차 유행 이후 최다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6% 올라주면서 2,6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92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0.8% 상승률이 나타납니다. 366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78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23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735종목이 오르고 있고 518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4억 원, 개인은 16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880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44억 원, 기관은 580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만 1,435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상승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9%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사실상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0.4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로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현대중공업이 매각 우산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인수가 유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즈니와 관련된 IHQ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의 동유럽과 홍콩, 우리나라 등의 진출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받으면서 IHQ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HQ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탄소 중립 관련주도 오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케미칼과 휴캠스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제일약품 역시도 화이자의 백신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호재를 받았지만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관련주인 SM 라이프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트 디즈니와 부가 판권 계약을 맺고요. 우리 시장에 DVD 등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탄소 중립 관련주인 에코바이오도 지금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선언을 하면서 지금 에코바이오
바이오 역시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여전히 양봉은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화이자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미 FDA에서 승인 권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을 호재로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KPX 생명과학과 우리바이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바이오인데요. 인바이오는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바이오는 친환경 작물 보호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은 주가가 빠진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양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등락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다수의 업종, 대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유통업과 통신업, 보험, 철강, 금속, 섬유의복 등 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서비스와 제조, 건설, 유통과 그리고 제약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제조와 통신 서비스, 비금속, 그리고 일반 전기, 전자, 조기, 목재 등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LG생활건강, 네이버는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신풍제약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도 순매도 상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달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은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랑 의상 색깔이 뭔가 비슷하시네요? 그렇네요. 왜 자꾸 일부러 저를... 이렇게 같은 색깔 입고 오지 마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옷 이것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 돈 갖고 사는데요. 지금 더 이상 제 돈을 살 돈이 없습니다. 다음 달에 그만둬야겠습니다. 에이, 아니, 나 마세요.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아나운서님들 매일 옷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는 옷을 1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1년 동안 제 돈으로 사서 지금 월급 받아 지금 옷 사느라고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장님한테 이번에 건의해서 안 받아주면, 저기 밖에서 거지 옷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뭐 재밌겠네요. 아주 기분이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의상 말고 저희 증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증시가 어제 내 마녀의 날이라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스러운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큰 변동성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이제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베이컨님께서 4명으로 분신술을 해갖고 또 한국 증시를 어지럽힐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별탈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5,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요. 그동안 많이 사면서 지수를 이끌었는데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개인들이 1조 7천억 오히려 물량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지수는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약간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좀 하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줬는데요. 오늘 증시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또 돌파했고요. 장중에 보니까 2,78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증권사 전망이 내년에 2,800 간다고 했는데 올해 2,800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종합지수 2,713이고 지금 너무 장이 좋습니다. 내일 마녀의 날도 이제 무사히 넘어갔잖아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계속 증권사에서는 다음 주 조정 나온다, 다음 주 조정 나온다. 이번 주도 보니까 지금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가 못 따라간다. 또 조정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몇 달째 얘기 나와주고 있거든요. 조정 나온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급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좀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조정이 있었던 화요일을 제외하면 상승세가 유지가 되기는 했잖아요.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 있었을까요? 네, 종목들이 지금 잘 올라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매물이 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계속 좀 올라주고 좋아졌는데 종목들은 근데 안 올라졌거든요. 종목별 살펴보면 업종별로 조정받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틈새를 좀 노리고 지금 건설주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교체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걸 계기로 하면서 건설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졌습니다. GS건설 그리고 뭐 지금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점 대비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들 한창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11월부터 지금 코로나 백신 얘기가 이제 보급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그 전부터 이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계속 순환해서 계속 다 올라가 줬는데 유일하게 지금 건설업이 못 올라가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수요 관리 쪽이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아무래도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업이 지금 많이 좀 매수세가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동안 건설업이 못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결국은 건설이 할 것이니까 그동안 못 올라간 좀 뭐 있지? 찾아보니까 이제 건설주 있는데 이제 장관 교체 소식을 계기로 하면서 교통주? 네. 교통주가 아니라 건설주? 하면서 네. 건설주에 지금 매수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몰린 것 같습니다. 은행주나 뭐 면세주 면세점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갔는데 건설주만 못 올라갔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주에 지금 매수세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업종이 특별히 눈에 띄었던 건 바로 건설주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소식도 있었고요.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요 주제를 우리 뱅커님 선정하신 거 보니까 네. 공매도를 좀 많이 쉬시고 불법 공매도를 하면서 좀 걸리는 게 있지 않을까. 전혀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알아봐 달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공매도를 금지시켰거든요. 지수를 하락할 때 더 공매도를 치면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요. 사실 지금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 사실 공매도가 지금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 앞으로 공매도,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요? 네, 지금 현재는 불법 공매도를 하면 과태료만 냈거든요. 최고 보니까 현행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억을 해먹던 뭐 1000원을 해먹던 1억만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에 지금 국회 본회의를 좀 통과했대요. 이 법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대 1억 원에서 주문 법인 안에서 만약 100억을 주문했다 그러면 최대 100억까지 과징금을 좀 물릴 수 있게 해놨고요. 형사처벌 통해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무서우시죠? 예, 전 거기다가 무서울 게 없죠. 부당이익을 또 거기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또 물리고, 그러니까 과징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교도소 가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공매도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공매도 금지돼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를 좀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무차익 공매도라는 게 사실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이 있어야 그 주식만큼 공매도를 치는데 무차익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데 주식이 있는 것처럼 해서 가짜로 공매도 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주식이 있어야 그 주식만큼 공매도를 치게 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무차익 공매도를 좀 실시를 지금 많이 했어요. 네. 보니까 지금 뭐 8월 한 달 동안만 뭐 10,000건이 넘게 무차익 공매도 시도를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돈이 되니까 과태료보다도 돈이 되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좀 많이 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강화되면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이제 과태료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얻는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라면은 공매도 수위도 조절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보관 의무도 부과가 된다고요? 네, 지금 보니까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의무가 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네. 대차 계약은 왜 장외에서 하기 때문에 장외에서 당사자 간이 이메일이나 뭐 전화, 메신저로 이렇게 야, 가. 이렇게 전화해서 소통을 그렇게 이메일로 그렇게. 똑똑똑똑 예, 예. 그냥 불법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공매도 대차 거래 내역을 전부 공매도 하기 전에 전부 제출해야 된다고 네. 그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공매도하고 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료가 남기 때문에 5년간 계속 뒤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안을 지금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법 공매도 관련 법규가 강해지는 만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불법 공매도 이제 공매도가 이제 3월까지거든요. 영원히 네. 지금 공매도가 지금 중지된 게 아니고 내년에 아마 다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면 네.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뭐 일단 열어봐야 될 것 같지만 뭐 하여튼 공매도가 일단 되는 것 자체가 증시의 악영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엔 3월 이후에는 연장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3월 이후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불법 공매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도 공매도를 엄청 많이 치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좀 물량이 좀 오히려 지금 그때 기점으로 좀 증시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좀 올라가다가 그때부터로 해서 조금 증시가 조금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긴 하잖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공매도 상위 물량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해서 신규 공매도는 안 되고요. 네. 공매도를 치고 있는 물량들은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쇼커버링을 해서 다시 네. 사들이는 거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들이지 못한 물량이 지금 일단 순위대로 남아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주주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어제 JP모건에서 셀트리온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 나왔거든요. 현재 주가의 거의 절반 정도를 목표가로 후려치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치 외국인 세력들을 쇼커버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보고서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셀트리온이 현재 지금 보면 공매도 잔고가 2조 3천억 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2위, 3위부터 보면 넷마블,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2,300억, 호텔신라는 1,200억, 아모레퍼시픽은 약 1,10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만 2조 3천억입니다. 거의 10배 정도 공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아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또 공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훈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고려아연과 인바디입니다. 먼저 알아볼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다랑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두 분의 케미 아슬아슬 대단합니다. 매번 전문가님께 당하시는 백앵커님 힘내세요. 두 분 재밌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39만 2,750원 10%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 고려아연 39만 2,500원에 시작을 해서 39만 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너 정말 이럴 거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 정말 이럴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전문가님? 나 밥 먹자 그러는데 엄기준하고 공연 보러 갈 거야? 너 정말 이럴 거니? 밥 먹자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제가 밥 먹자고 하면 항상 도망가시잖아요, 전문가님. 저요? 억울해요, 이제. 제 자리에 점심시간 혹시나 올까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뱅컨이 밥 먹고 딱 들어오면 그때 먹으러 갑니다. 오늘도 뱅컨이 또 혼자 밥 먹으러 제가 갔구나. 실시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빈자리를.
근데 보여주세요. 네, 빈자리 보여드려야 될 것 제가 같아요. 한번- 유튜브 스트리밍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또 이렇게 대놓고 또 거짓말 합니다. 너 끝나고 나면 너 왜 자꾸 진실을 얘기해? 하면서 또 딱이한데 맞게 생겼네요. 자, 저 정말 이럴 거니. 자, 주가가 왜 이러니? 네, 왜 정말 이러니? 안 움직여주고 네. 있습니다. 사실 금속 가격 상승 및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3분기에 고려안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단기 수익을 보니까 1,700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7%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28% 증가했다고 나와주는데 지금 3분기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보통 50%, 10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20%, 10% 정도니까 주가가 지금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안 자체가 이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위로 탄력 있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높은데 성장하지는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치주다에서 뭐 유형자산에서 뭐 이렇게 뭐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네. 자산이 이만 정도인데 주가는 이 정도인데 주가가 이 정도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치주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네. 주가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항상 성장한다는 기업들이 고평가 논란을 딛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탄력 있게 움직이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고려안 같은 경우는 주가 지금 오늘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가가 좀 나와줬는데 올라가 줬는데요. 한 6월 달에 한번 다시 떨어집니다. 6월 달에 한번 다시 떨어지고 7월 달부터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47만 원까지 올라가 줬는데 자, 이후에 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8월 이후부터 한국 증시가 불을 붙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인이었는데 고려안은 완전 철저하게 소외돼서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거의 지금 이제 39만 원, 40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좀 워낙 좀 무겁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붙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껌딱지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만 원, 40만 원 그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종목 갖고 만약 매수 수익을 내려 그러면 한번 앞에도 보면 좀 상승 파동은 나와줬거든요.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신 분은 이 고려원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는 높지만 성장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쉽사리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양혜성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인바디 17,8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인바디 오늘 18,050원에 시작해서 1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인바디, 노바디. 인바디, 노바디? 무슨 말씀이시죠? 뭐, 노바디 아십니까? 원더걸스의 노바디. 네, 그 노래는 알아요. 노바디, 노바디, 원추 하지 않습니까? 버추 아닌가요? 네. 버추입니까? 원추인가요? 네, 원추라고 가사를 잘 듣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버추인지 네, 원추인지. 버추 맞다고 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 귀에는 왜 원추로 들리지? 하여튼 원추가 하는데요. 원더걸스 노래처럼, 노바디 노래처럼 뭐 주가가 계속 춤추면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서 노바디, 인바디, 노바디처럼 뭐 쫙 노래처럼 올라가라 한번 뜻해서 한번 한 줄 평을 해줬는데요. 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4억 원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거고요. 3분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지금 안 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난 기업이 적자나고 있고요. 뭐 지금 언택트 비대면 사업 모델로 좀 발굴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인바디 밴드 2, 스마트 밴드 또
웨어러블 이런 걸 통해서 제품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비대면이라고 또 붙이면 다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반등 11월에 낙폭과대의 모습에 따라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성이 받쳐줘야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이 반등 파동이 약간 기술적인 파동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봉을 보면은요. 자, 계속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59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또 지금 여기 있었죠. 5만 원대부터 2008년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지금도 하락 추세의 일시적인 반등 파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추가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지금 세력이 개입돼서 어떤 재료가 발생돼서 주가가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노리기에는 지금 좀 너무 무리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최근 한 2주간의 주가 모습을 보면 음봉이 많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매물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한번 좀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매집하는 거라면 주가를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자 그렇게 세력도 뭔가 있어야 좀 주가를 올리는데요.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주가 반등 시에 한번 매도 치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는 단타로 장중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단타로 잠깐 먹고 나오는 걸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 경쟁력 강화는 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좀처럼 받쳐주지 못합니다. 11월에 낙폭이 과대한 이후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기술적 반등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좀처럼 오를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까지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주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